네, 미국의 고용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9만 8천 건으로 집계돼 코로나1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독일 제약사 큐어백이 화이자, 모더나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곧 출시합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용시장 회복의 지표라고도 할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말인즉슨 고용시장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 이 내용부터 좀 자세하게 만나볼까요? 네, 미국의 고용시장이 그 회복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9만 3천 건 감소한 49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50만 건 아래로 떨어져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뚜렷한 하향 곡선을 그리는 건 고용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회복세는 미국인 5분의 2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친 데 힘입어 외식, 여행 같은 서비스 산업의 지출을 늘리고 각 주의 영업 규제가 거의 완화된 효과로 분석됩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년 전보다 훨씬 나은 상황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는 2배 이상 많은 수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는 건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는 오는 9월 14일부터 공연이 재개됩니다. 현재 뉴욕의 공연장은 정원의 33%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연 정상화 일정은 넉 달 후로 잡혔지만 입장권 판매는 곧바로 시작됩니다. 뉴욕은 오는 19일부터 식당과 체육관, 상점의 영업 규제를 없앱니다. 여기에 브로드웨이까지 관객을 받는다면 뉴욕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로드웨이의 41개 극장은 지난해 3월 공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학교는 오는 9월부터 전면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미 교육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 대면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격 전환했다가 점차 대면 수업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렇게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는 건 그만큼 백신 접종률이 높다는 뜻일 텐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접종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10대에게 백신을 맞히는 일이 중점 과제로 떠올랐다고요. 네, 10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집단 면역으로 가는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미국에서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접종은 미국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는 새 국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이르면 다음 주 초쯤 화이자 백신을 12세에서 15세에게 맞추도록 승인할 예정입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미 국립보건원장은 특히 고교생들은 다른 젊은이들만큼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이를 잘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9월 이전에 이들에 대한 접종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고위관리는 12세에서 15세에 대한 접종 승인이 나면 즉각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도 미국이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일이 가을까지 고교생에게 백신을 맞히느냐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인의 80%가 면역을 형성하지 못하면 가을에 또 한 차례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닥칠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이에 따라 백신의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접종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접종소 대신에 예약 없이 동네 약국이나 소아과 의원 같은 곳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성인 인구의 57%가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7월까지는 70%로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때 미국 내 코로나19의 진앙지였던 뉴욕에서 접종에 가장 적극적인 시민들은 아시아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자료를 보면 아시아계 성인 주민의 68%가 최소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인은 49%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다수의 아시아계가 접종 예약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언어나 인터넷을 비롯한 장벽에 부딪힌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어 아시아계가 백신을 많이 접종한 건 출신 지역별 비영리단체들의 도움 덕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백신을 접종해도 사실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 세계적으로 아무튼 이 변이 바이러스 발견 사례가 워낙에 많아서요. 앞으로 몇 달간 새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왔다고요. 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최고 경영자는 앞으로 몇 달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스테판 방세 CEO는 우려스러운 새 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남반구가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많은 변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백신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모더나가 자사에서 개발한 부스터샷이 남아공과 브라질에서 각각 처음 발생한 변이에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는 시험 결과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또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3,000명의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96%의 높은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모더나는 이달 중 미 식품의약국 FDA에 정식 사용 승인을 위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곧 출시된다는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다른 백신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게 신고되다 보니까 현재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 새 백신이 승인이 되면 현 상황에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소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독일 제약사 큐어백이 이르면 다음 주에 메신저 리보핵산을 사용한 코로나19 백신의 3차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러스 유전 물질인 메신저 리보핵산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에서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큐어백에서 백신이 출시된다면 메신저 리보핵산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는 겁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다른 제약사의 백신보다 부작용이 적게 신고돼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큐어백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19 극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특히 큐어백은 자사가 개발하는 백신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라고 해도 영하 70도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이나 영하 20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모더나 백신과는 달리 큐어백 백신은 일반 냉장고에서 보관,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큐어백 백신은 의약품 운송과 보관 인프라가 열악한 저개발 국가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질 없이 출시된다면 큐어백은 부작용이 적은 데다 보관과 운송도 쉽은 그런 많은 장점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큐어백은 이미 유럽연합 EU에 사용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큐어백은 올해 중 백신 3억 회분을 생산할 계획이고 EU 국가들과는 4억 500만 회분의 공급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